안녕하세요. 베를린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5학년, 그리고 중학생 2명 학교 보내고 있는 아, 한국 엄마 놀자 씨입니다. 네, 오늘 저희 유튜버 첫 비디오로 공립학교 공개하는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볼게 합니다. 그래서 숙제도 시험도 없다고 우리 학교가 다니는 독일 베를린 공립학교 공개. 저는 베를린 외곽 지역 중심가는 아니에요. 외곽 지역에서 초등학교 5학년, 원래 6학년 다닐 나이인데 좀 한 학년 낮춰서 5학년 하고요. 중학교도 저희가 작년에 왔을 때 중3, 중2였는데 지금 낮춰가지고 한국 나이로는 이제 고1, 중3이 됐는데 좀 낮춰서 그냥 중학교 과정에 있는 아이 둘 해서 중학생 2명, 초등학생 1명 보내고 있습니다. 셋 다 공립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공립학교 보내는 가장 궁금한 점이라고 하시는 것도 조금 대답해 보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 정말 숙제가 없나요? 라는 질문인데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뭐 글씨 쓰기 이런 거 있다고 들었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 저희 아이는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 숙제가 양이 많지가 않아서 아이들이 그렇게 부담 없어 해요.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선생님들 조금씩 내주시는 것 같고 적어도 일주일 5일 중에 한 3일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양이 많지 않아서 부담 없어 하고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선생님들 조금씩 내주시는 것 같고 적어도 일주일 5일 중에 한 3일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양이 많지 않아서 부담 없어 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 같은 거 자주 보시거든요. 시험이 없나 성적은 어떻게 나오나 하시는데 시험도 자주 보십니다. 우리나라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따로 있진 않는 것 같고요. 평소에 자주 시험 보시고 그걸로 이제 점수를 내주시는 시스템이에요. 적어도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그렇습니다. 성적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들이 사실 작년 11월부터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1학기의 중반쯤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그때도 이제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 시험 1학기 끝나고 나서 오는 시험 성적표에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시험을 볼 수 있는 과목 예를 들어 영어라든가 수학 그리고 독일어 같은 경우는 시험 점수를 내서 보내주셨어요. 그렇지만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는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발달 상황 같은 거 그러니까 아이가 뭐 태도가 어떻다든지 다른 아이들과 어떻게 교류하고 있는지 그런 행동 발달 상황 같은 거는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그래도 선생님들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성적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는 벨코멘 클래스가 있긴 한데 저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벨코멘 클래스를 따로 꾸리진 않고 수업 중에 일반 학생들하고 수업 듣다가 따로 이제 그 벨코멘 있는 학생들만 빼서 공부하는 시스템이라서 2학기 됐을 때 이제는 과학이라든지 그런 시험도 좀 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보게 해주시고 중학생들은 벨코멘이 따로 있는 클래스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언어 시험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A1 통과했고 이번 학기에는 A2 통과했고 이런 식으로 언어 수준이 어느 정도 돼서 B1까지 되면 그때부터는 일반반에 들어가서 수업 들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해서 다음 학기 정도에는 일반 학급하고 같이 들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은 그렇게 나와요. 한 학기 끝나면 나오고 그때 이제 시험 성적 나오면 상담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있어요. 있지만 부담이 없고 성적도 저희 아이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평가받는 과목에서는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수학 쉽고요. 독일을 확실히 쉽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 중에 2명은 수학 싫어하는데 걔네들도 수학 여기서는 뭐 자신 있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생각했던 대로라고 하시면 됩니다. 학교 분위기가 정말 자유로울까 하는 질문도 있다고 하는데 많이 자유로워요. 많이 자유롭고 특히 이제 독일은 4학년 다른 지역은 4학년까지 다니고 이제 중학과정으로 자기 진로에 맞춰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베를린은 6학년까지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저희 작은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도 이제 5, 6학년 나이의 아이들이 아직도 학교 많이 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저희 동네가 되게 뭐 부유한 그런 동네는 아니에요. 그냥 독일 베를린 외곽에 있는 동네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동네 자체가 되게 막 그런 동네 학교율이 높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확실히 아니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한데 특별히 초등학교는 조금 학교 분위기가 특히 교실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다고 해요. 남자 선생님이시고 독일 분이시고 한데 그 아무래도 그 좀 자유로운 영혼들이 굉장히 많고 그 아이들이 한국하고는 다르게 많이 뭐 체벌은 못 하겠지만 어쨌든 많이 견제하시거나 막 제재하시거나 이런 거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뭐 학교 전반적인 이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학교 분위기 많이 안 좋다고 해요. 수업 시간에 수업 방해하는 친구들도 많고 소란 떨거나 엄청 떠들고 이런 게 그러니까 한국의 일반 초등학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다고 하는데 이게 중학교가 되면서 이제 아이들 진로에 맞게 아무래도 갈라지다 보니까 확실히 중학교 가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큰 아이들이 다니는 중학교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들과 농담으로 내년까지만 잘 버티자. 그리고 마치 이제 초 같다고 그 동물원 같다고 그런 표현 쓰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선생님께서 이제 잘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잘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감안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부모님들에 따라서 좀 다르실 것 같은데 학교에 좀 믿고 맡기면 학교에서 아이들 진로에 맞춰서 잘 그러니까 갈 길에 대해서 잘 디자인해 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고 실제로 이제 상담에 가서 그 아이가 이런 거 원합니다 하면 선생님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찾아주세요. 아이한테 뭐 이걸 정보를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책 같은 걸 주시거나 아니면 공부할 거를 더 주시거나 그러시기도 하시고요. 저한테 이메일로도 많이 보내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장점이고 그리고 독일어 노출 시간이 많다 보니까 확실히 빨리 늘긴 해요. 네, 어느 나라에 가든 학교를 보내셔야 됩니다. 아이들 빨리 늘리려고 하면 어른인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확실히 독일어 많이 늘고요. 뭐 장점은 뭐 그렇죠. 네, 그래서 공부 욕심을 어느 정도 내시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여유 있게 공부시키자는 주의고 중고등학교 초중고 시절에는 사실 뭐 문화적 체험이라든가 그런 아이들의 경험 쌓는 게 더 중요하고 진짜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대학교 가서 하자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어쨌든 학교 생활 충실히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시키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아이들 공부 부담은 많이 줄었죠. 방학도 워낙에 많고 휴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거밖에 없어요. 뭐 학교에 들어가는 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 와서 학교 관련해서 딱 하나 어려웠던 점은 이것도 중학교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요. 저희 작은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는 인종차별적인 거를 좀 많이 받았어요. 아마 독일의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아이들 수업 시간을 하고 나서 이제 쉬는 시간이 조금 길어요. 뭐 10분일 때도 있고 30분일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전교생들이 모두 다 나와서 뭐 자유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 이제 지나가면서 꼬마 아이들이 뭐 니하오, 칭칭총 이러면서 놀리는 거고 조금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 치고 간다던가 아니면 좀 시비 걸어서 싸움을 일으키고 싶어 한다던가 이런 현상들이 많아서 아이가 처음에는 그거 처음 당해보는 거니까 물론 저희가 예상을 했지만 굉장히 속상해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니까 또 한참 사춘기도 오고 그럴 테니까 그런 거에 좀 많이 어려워해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대응해보자 하고 저랑 좀 얘기를 하다가 그 정도가 조금 너무 심해져서 그때는 선생님께 어, 메일로 한 번 드렸는데 한 번, 한 세 번, 네 번? 3개월 좀 지났을 때 엄청 심해졌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선생님한테 좀 궁서체로 부탁을 해야겠다 싶어서 독일어로 쓰고 독일인 친구가 좀 도와줘서 좀 진지하게 좀 썼어요. 좀 큰 문제인 것 같다. 그 학교에 저희 아이만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가 아니고 꽤 다른 친구들도 많은 편이고 또 이 베를린 전체가 그 국제 되게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아이들도 그런 게 문제가 있는 행동이란 거
것을 좀 알려주는 거를 학교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이것저것 좀 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특별한 조치를 받으니까 아이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괜찮게 느꼈는데, 그 이후에도 문제 행동들이 그렇게 막 확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뭐 쉬는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쫓아낼 수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은 있긴 한데, 그래도 그 이후에 조금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학교 다닌 지 저희 아이들이 11월부터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는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됐다고 해서, 그래 그러면은 이번 학기 잘 보내고 다음 학기까지 잘 지낸 다음에 중학교 가서는 그런 일이 많이 없을 테니까 잘 지내보자, 그렇게 다독이고 있고, 아이도 수긍하는 분위기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해요. 아마 있었어도 아이들이 느끼지 못할 만큼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한국에 대해서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서 모르는 이제 언니 오빠들이 와서 뭐 인사하거나 뭐 너희들 한국에서 왔다면서 하면서 좀 관심을 표하거나 그런 일이 오히려 많다고 해서 중학생들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조금 어려운 것 빼고는 아이들이 큰 어려움을 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독일어로 의사소통은 되지만 수업은 조금 어렵긴 한데, 저희 아이들은 대신에 이제 영어가 좀 의사소통이 되는 상태에서 와서 그나마 조금 어, 적응하기 수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실 생각이 있으면 독일어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대신에 영어는 어차피 여기 와서도 배우는 거고 한국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그러니까 영어 회화 수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많이 하셔서 영어 회화가 좀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일반 베를린에서 그냥 살아남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예, 저 같은 경우도 독일어 거의 못하는 상태에서 왔는데 영어로 의사소통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좀 살아남기가 편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오시면 학교 등록하는 방법은 뭐 다 아시겠지만 무조건 안멜등 먼저 하시고요. 주소지 등록하시고, 그러고 나면 관할 교육청에 아이를 등록시킬 수가 있으면, 베를린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등록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집 근처로 배정이 됩니다. 그럼 그 학교에 가서 이제 진행되는 안내 받은 대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를 다니면 사실 부모님들이 뭐 원하는 거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학교 다니면 이제 아이들은 잘 적응하고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독일어도 빨리 들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오시면 안멜등하고 교육청에 등록해서 학교 근처로 배정되는 거, 그것만 좀 잘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배우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국하고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고요. 특이사항도 없는 것 같고, 혹시 궁금해하시면 다음 기회에 그런 부분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달려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또 비디오 찍어서 올려볼게요. 그럼 이만 오늘은 여기까지. Tschüss, bis bald.